이번에는 이제 ISSB에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발표한 부분인 사스비 표준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 향상을 위해서 사스비 지표의 약 20%를 개정한다는 이제 프로젝트를 밝혔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선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S3, S4, S5 등으로 이제 불린 추가적인 ISSB의 공식 기준 제정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주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인적 자원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가 공급망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이제 ISSB가 공식 기준을 향후 2년간 만들 계획임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ISSB에서 이제 또 중요한 연구 과제를 하나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ESG 공시와 재무 공시와의 통합 문제 그리고 기후 공시를 보완할 사스비 기준 개정 사항을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스비의 기준이 제시하는 공시 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칫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S1과 S2 이제 기후 쪽에 좀 치우쳐서 이제 공시를 준비하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을 좀 우려해서 먼저 이제 발표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ISSB에서는 이 사스비 표준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을 공지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구하고 있는 기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링크를 제가 블로그에 글을 보시면 설문조사 링크를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 올해 8월 9일까지 관련 의견을 개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ESG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협회나 재단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제 ISSB에서 사스비 기준을 좀 개정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루트를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계 기준원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국 기준원에서 그런 수렴된 의견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ISSB에 지금 전달할 것으로 지금 공지가 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 회계기준원의 채널을 이용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회계기준원 공지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채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중요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ISSB는 지금 사스비의 기준을 대략 한 20%의 지표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스비 표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전 세계 기업의 증가는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ISSB는 사스비 표준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기업이 산업 기반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이 산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 이 짧은 이 문장에 ISSB의 목적과 목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ISSB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 내에서 피어 그룹 내에서 그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성 정보를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교 가능성을 두고 어떤 A라는 같은 산업 내에서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해서 지속 가능성 점수를 주고 이런 그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뭔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ISSB가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전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실무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항상 그 머릿속에 넣으시고 모든 그 전사적인 ESG 관리 체계라든지 공시 대응이라든지 그런 프레임워크를 짜실 때 디자인 하시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항상 상기하셔서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떤 거를 공시할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좀 ESG적으로 그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사고방식을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저 읽어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이 첫째, 운영 지역에 관계없이 이게 정말 또 중요한 말이죠. regardless of where they operate.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스 표준을 보다 쉽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정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IFRS S1을 적용하는 기업이 여기 또 나오죠. 비교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시를 생성하도록 돕기를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스비 지표 중에 약 20%를 개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스 표준을 그 프로토콜을 하나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 쪽 지표를 보면은 그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법규명이라든지 좀 한정적으로 쓰여 있는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취지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사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스 표준은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기후를 넘어서 적절한 공개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ISSB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 IFRS S1에서 중요한 지침의 소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사스비 지표는 이 공시 표준의 소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스비 기준은 지금 현재 11개 산업군의 68개 산업별 ESG 공시 주제와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산업별 특성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량, 종업원 보건 및 안전, 기업 윤리, 물 관리, 제품 안전, 데이터 보안, 금융 포용, 그다음에 금융 포용의 역량 구축, 그다음에 토지 이용, 생태학적 영향 등 정말 다양하고 포괄적인 그런 ESG 공시 주제들이 산업에 특화돼서 중대성, 머탈리티가 다 제공이 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용한 ESG 공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SB는 여기 사스비 기준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 지표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지표를 개정할 것이고 이거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시는 기회로 좀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스비 표준에 포함된 지표 중에 약 20%는 특정 관할 법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프로토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관할 법률의 명칭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관할 법률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할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참조를 통합하고 있어서 이러한 참조를 수정하면은 국제적 적용 가능성이 개선되고 지역적 편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ISSB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스비 스탠다드는 이제 S&P 글로벌 1200 지수의 72%를 포함해서 전 세계 70개 이상의 관할 지역에서 약 한 2,7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적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2,700
어떻게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될 ESG 공식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러한 공식 기준들을 자신의 그 조직 체계 하에서 잘 녹여서 그런 관리 조직들도 잘 운영을 할 것이고 좀 더 남들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대처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정말 좀 힘든 길일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출발선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출발선상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인지해 나가고 이런 동향들을 좀 차근차근씩 캐치업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동시에 우리 기업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ESG라는 파도를 잘 탈 수 있을지 그리고 공시 기준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체계들을 관리 체계라든지 데이터 관리 체계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역량을 이제 조금씩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비단 대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얘기는 이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망 전체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이 하나의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밸류 체인 내에서의 모든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정보는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동향들을 또 한 번 더 캐치업 하시고 그리고 ISSB에서 사스비 표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사스비 표준의 이제 유지 관리가 ISSB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ISSB는 향후 2년간 지금 올해 6월 말에 나오게 될 S1, S2 최종 안과 더불어서 S3, S4, S5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공식 기준의 영역을 계속 넓혀갈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사스 표준의 약 20%를 개정을 지금 착수를 했고 내년 연초면 이게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지표들이 좀 달라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가서는 다시 한번 우리 기업이 사스비 그 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계시면은 그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사스비 표준과 관련돼서는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개정하는 방법론을 ISSB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뭔가 잘못됐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계기준을 통해서 그 회계기준원의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면 편하시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 메일 주소로 남겨주셔도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